미국 가계와 미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주식을 더 선호합니다. 글로벌리 미국 가계만큼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가계는 없거든요. 거시적으로 트럼프가 만약에 자국 기업들을 좀 더 강화하고 무역 수지 적자 폭을 줄이게 되면 수급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도 나쁠 건 없다. 거시적으로 사이클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에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미국 고용시장 말씀드릴 때 양극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상위 50%랑 하위 50%의 공급과 수요가 다르다. 하위 50%의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 균열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미국 소비자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연체되는 금액은 지금 코로나 이전 레벨을 넘어섰습니다. 은행의 신용카드 대출에 대한 대출 태도 또한 엄격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제가 좋으면 신용카드 대출을 엄격하게 볼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 여전히 경제 사이클 치고는 신용카드 대출 태도가 엄격합니다. 이랬던 적이 잘 없죠. 보시다시피 경제 위기를 제외하고 나면 그 뜻은 뭐냐면 경제 상황은 생각보다 좋지만 신용카드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재정 상태라든지 이 사람들의 향후 재정 상태에 대한 전망 자체가 그렇게 밝지가 않다라는 뜻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소비자 중에서 하위 계층만 신용카드 대출을 활용할 텐데 이 사람들에 대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은행들이 평가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막상 경제가 좋음에도 신용카드 연체 자체가 신용카드 디폴트 자체가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폴트가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네. 거의 금융위기 정도 수준이네요. 네, 이제 물가를 좀 감안해서 보게 되면 코로나 그러네요. 이전 레벨 정도이지 않을까 대략적으로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가를 감안해서 보면 네, 물가가 30-40% 정도 상승했으니까요. 어쨌든 정고점에 도달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오버롤 데이터들, 그러니까 헤드라인 데이터들 혹은 경제 전반이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하위 50%, 하위 20% 사람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 장기물 금리가 떨어지는 사이클에서 다시 올라갔죠. 이 장기물 금리는 미국 대출 금리에 많이 연동이 됩니다. 모기지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자동차 대출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 대부분의 미국 대출 금리들은 장기물 금리에 연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물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긴축적인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전망에 비해서 조금 더 걱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지금 장기물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을 지속되고 있고 장기물 금리가 높은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고 그때에 비해서 데이터들이 전개되는 방향이 그닥 개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뿐만 아니라 양극화가 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장기물 금리가 좀 높다 보니까 미국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어요. 미국 건설업체들의 주가도 조정을 크게 한번 받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신규 주택 매수가 쉽지 않습니다. 모기지 대출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고 착공이 조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높은 금리에서의 파급 효과가 이제 점진적으로 실물 경제에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본격적으로 장기물 금리가 상승한 게 이제 10월, 11월이라고 보면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 있다가 레깅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분기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좋았던 경기 지표가 관성을 가지고 잘 나올 수는 있겠으나 높아진 장기물 금리와 헤드라인 지표 이면에 숨어있는 균열들을 감안해 보면 미국 지표가 마냥 좋을 수 있을까 조금은 걱정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돌아가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영향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어제 새벽에 트럼프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가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 사실 뭐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바통업단에서 어떤 섹터가 어떻게 수혜를 받을지 많이 스터디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거시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무역 수지가 역대급으로 큽니다. 무역 수지 적자폭이 커요. 경상 수지가 마이너스 폭을 기록하는 만큼 달러가 미국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요. 이론상 나갔던 달러는 다시 미국 자산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에 있는 달러 표기 자산을 매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역수지 적자폭이 난 만큼 해외 투자자들은 주식에 비해서 채권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서학개미가 많고 친구도 직장 선배도 다 미국 주식을 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선호할 것 같지만 막상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미국 국채와 MBS 회사채를 합쳐서 보게 되면 코로나 이후의 순유입 자체가 주식에 비해서 10배가량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좀 채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미국 입장에서 외국인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줄어들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달러 표기 자산에 투자하는 폭은 좀 줄어들 수 있고, 반면 미국 가계와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낙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미국 가계가 고용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가계와 미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주식을 더 선호합니다. 바이백도 있고요. 그리고 가계는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가 되게 큽니다. 글로벌리 미국 가계만큼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가계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트럼프가 만약에 자국 기업들을 좀 더 강화하고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게 되면 수급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도 나쁠 건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채권 수급이 안 좋아지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좀 상쇄할 수 있는 정책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금융규제 완화인데요. 은행들이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건데, 트럼프 1기 때도 중소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규제를 많이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SVB 사태가 사실 트럼프 때문이다라는 말이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트럼프 1기 당시에 중소형 은행들이 규제를 많이 풀어줬기 때문이거든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대략 한 2주 전에 마이클 바라고 하는 연준 부의장이 금융감독 담당이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융 규제를 담당해서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준 부의장, 그러니까 연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되 금융 감독 담당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트럼프 정권이 이제 세워지기 전에 금융 규제에 대한 좀 부담을 느낀 걸로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금융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금 미국 은행들은 SLR 규제 때문에 더 이상 자산을 더 못 늘립니다. 총 자산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어요. 이 SLR이라고 하는 퍼센트는 총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을 5%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요. 쉽게 말해서 자기 자본 대비 총 자산이 20배를 못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형은행들은 마음껏 예금을 못 받습니다. 대형은행들이 예금 금리는 0%고요. 실제로 자금 흐름에 대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 대형은행들이 거절하는 예금들을 계열사 MMF로 많이 보냈다라는 이제 조사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못 받으니까 내 친구 단기 채권 펀드에 좀 넣어. 그러면 이자 잘 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단기 채권 시장 MMF로 자금 흐름이 많이 들어갔고, 이게 7조 달러가 되네요, 거의. 맞습니다. 연준이 피크 때 9조 달러 가지고 있었으니까 연준만큼 들고 있는 거네, 거의.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MMF로 쏠린 수급이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냐면, MMF는 기본적으로 단기채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은행들이 예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나갔던 돈들은 단기채 수급이 되어버렸어요, 채권 시장에서. 만약에 은행들이 이 예금을 조금 흡수를 할 수 있다면, 꼭 대형은행이 아니라 중소형은행일 수도 있죠. 흡수를 할 수 있다면 은행들은 단기채보다는 중장기채를 조금 더 선호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채권 시장에서의 만기별 수급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툴이 될 것 같아요. 옐런이 최근에 단기채 비중을 많이 늘려놨죠. 조달할 때. 그러니까 재무부 입장에서 단기채를 좀 많이 찍었습니다. 권장 상황보다. 근데 옐런이 아무 이유도 없이 단기채를 많이 찍은 게 아니라요. 금리가 높은 것도 있고 수급적으로 단기채를 사줄 사람은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차기 재무부 장관 후보죠. 베센트가 하는 말은 단기채 비중이 높은 부분을 점진적으로 되돌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즉 쉽게 말해서 장기채 비율을 좀 높여가겠다라는 건데, 장기채 비율을 높여가면서 단기채에 쏠려있는 수급을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단기채 수급과 장기채 수급을 변환해줄 수 있는 것은 은행의 역할이 크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끼어드는 게. 네. 그래서 실제로 그림 16번 보시면 24년 데이터가 없긴 합니다만, 은행이 국채 시장에서 채권 매수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은행이 채권을 얼마 못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금융 규제가 조금 풀리게 되거나 은행들로 하여금 장기채를 조금 더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채권의 수급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 혹은 재무부가 장기채 중심으로 찍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뭐 어쨌든 은행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은행주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채권 시장도 조금 더 좋아질 안정될 수 수 있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을 해보면 미국 경기 톤을 조금
낮춰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 동시에 물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폭 자체는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더 커질 수 있다. 커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한 달러도 하반기에는 조금은 지금보다는 레벨을 낮춰서 안정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채권 금리도 결국은 적정 밸류를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지난 4분기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5% 가까이 상승을 했죠. 왜 상승을 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기간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불확실성인 거예요. 나에게 조금 더 금리를 줘야 나는 장기채에 투자할 거야 라는 거죠.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트럼프의 정책들을 확인해 나감에 따라서 조금은 장기물 금리도 빠르게 안정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어젯밤에도 트럼프가 별말 안 했지만 되게 시장이 좋아하면서 금리를 내리고 달러도 조금은 약해지고. 절하되었죠. 그런 것만 봐도 시장이 불확실성을 최대한 반영을 해놓고 매를 먼저 맞고 점점 이제 회복 돌아가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좀 과도한 높은 수준의 채권 금리도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될 수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폭도 지금은 절대 못 내릴 것 같지만 오히려 지금 매파적인 스탠스가 올해의 물가 인플레 파이팅에 도움을 주게 되면서 하반기에는 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적당히 안 좋아져서 금리 인하는 하는데 주가는 좋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점에 대한 경고음은 상당히 의미 있게 들리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실업률 데이터를 좀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면서 내용이 썩 좋진 않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연구원님도 많이 바빠지시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사실 뭐 이미 계속 뭐가 바쁘긴 합니다.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요. 저도 막 맨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속보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이제 속보가 계속 되니까요. 이게 속보가 속보면 속보입니까? 뭐 이런 생각이. 아마 트위터를 열심히 봐야 되는. 그러니까 또 어제 트윈프 가입했더라고요. 또 그래서 네. 새롭게. 그래서 점점 매크로의 중요성이 한동안 없었는데 또 다시 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아서 김중영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